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오후장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윤혜림 대표와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왜 움직이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또 저희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종목들,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현대차 이야기로 자동차 섹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현대차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존에서 이제 차량 판매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리고 역대급 규모의 투자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대차 주가가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오늘 엔비디아와 로봇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차세대 모빌리티 개발에 나선다.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에 지금 6%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요즘 엔비디아랑 개발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정말 강한 매수세가 몰리는 것 같아요. 오늘 현대차로 외국인과 기관 현재 이 시간에는 수급이 다 확인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차도 이번 호재를 계기로 박스권에서 좀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엔비디아의 줄을 잘 서면 올해도 웬만한 이제 섹터들이 같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오늘 강세인 측면이 엔비디아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이제 제휴를 맺고 AI 기반의 로봇 개발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를 함께 만든다라는 소식에 이제 오랜만에 좀 현대차 그룹주의 이제 좋은 주가의 흐름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다음 주면 조금 약간의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가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자동차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보여줄 수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시장이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가고 있는 조정 이제 중에서도 섹터가 약간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가능성이 있는 게 자동차 쪽, 그리고 오늘 좀 시세가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전력기기 쪽으로 좀 손바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동차 쪽에 이제 시세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후에도 굉장히 시세가 굳건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일단 일봉상은 조금 추세 전환으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현대차보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더 긍정적이었던 건 이제 기아로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주가 지금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요즘 핫한 키워드인 로봇과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CES의 이제 주된 이슈인 만큼 우리가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현대차보다 조금 기아의 주가가 더 좋은데, 기아가 이제 새해에 외국인 이제 순매수 순위에서 한 5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기아 우리가 고환율 수혜로 또 분류를 할 수 있지만 내수 부진이나 이런 트럼프 관세 우려에 좀 주가가 눌려 있다가 지금 시세가 상승하는 모습이어서 이 흐름이 당분간은 조금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들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CES에서 현대차가 참석하지 않아서 기대를 좀 저버리고 있었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엔비디아와의 협력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 주까지 훈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현대차 그룹주들 앞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차의 호재성 뉴스가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도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여전히 23%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텔레칩스도 10%에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자율주행 쪽은 단기적인 테마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시세가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그룹주에 대한 모멘텀들, 엔비디아와 협업 소식도 있지만 현대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데, 어쨌든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엔비디아와의 협력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현대차가 지금 자동차 쪽에 대한 모멘텀들,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만들어가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쪽에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로봇과 자율주행이었다라고 한다면, 로봇은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도 자금이 한번 몰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군들 변동성이 좀 나오는데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라고 한다면 SOS랩이라든지 퓨런티어 같은 기업들이 원래 변동성이 좀 더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텔레칩스도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우리가 어쨌든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도 2025년도에 약 18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도가 되면 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뭐 라이다라든지 카메라 모듈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대 쪽에서 이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 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수혜를 동시다발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좀 선호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기업도 괜찮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율주행은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도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순환매 관점에서 상승 여력 충분하고 그중에서도 현대 오토에버 지금 현재 7%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더 이어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투자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도 로봇주 시세가 붙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까지 우리 국내 내로라 하는 이런 대기업들이 다 지금 로봇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혜림 대표님, 특히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예전부터 로봇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로봇주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로봇주가 우리가 테마로 볼 거냐 아니면 올해 주도주로 볼 거라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이 이 빅테크와 중국이 주도하던 로봇 테마를 지금 올해가 되자마자 삼성전자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지금 계기로 국내에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이제 AI로의 관심이 집중을 했다면 올해는 이 AI 발전과 더불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중심의 로보틱스로 좀 시선이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좀 1월에 CES 테마로 반짝하는 게 아니라 올해 주도주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협동 로봇 중심의 산업용 로봇에서 좀 기업 간 이런 연합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조선도 그렇고 자동차 산업동도 그렇고 이 제조업에서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안책이 이제 좀 로봇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뭐 주요 수출 업종인 방산에서도 또 추가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이 얽혀있는 뭐 조선, 방산 굉장히 지금 뜨거운 섹터들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규제 완화 기조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좀 미래상 등을 봤을 때 로보틱스 밸류에이션은 올해 충분히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지난주에서도 로봇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이제 로봇주의 시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이제 1등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최고가 25만 6천 원을 찍고 지금 소폭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23만 원 선은 깨트리지 않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혹시 다음 주에 조금 눌리더라도 이 대장주 위주는 눌렸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 한 달가량 로봇주들이 큰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일단 좀 눌릴 수는 있겠지만 눌렸을 때 계속해서 신규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주도주 과연 로봇이 차지하게 될지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섹터 투자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1% 가까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잘 버텨주는 배경에는 바로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출발만 하더라도 한 21만 원 선에서 움직이면서 SK하이닉스가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현재는 강보합권,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그래도 오늘도 SK하이닉스로 외국인의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만 원 선에는 그래도 잘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고점이었던 24만 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반도체 쪽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작년 중순부터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좀 올라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항상 이 19만 원, 20만 원 언저리가 오면 다시 되밀림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작년 10월 말에서 11월 초의 고점대를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어쨌든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전 시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작년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4만 8천 원대까지 돌파가 가능할까? 재탈환이 가능할까라고 한다면 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뭐 HBM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기는 하지만 커스텀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온전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아질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직전 고점을 지금 20% 정도 올라가야지 탈환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20%를 다이렉트로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주가의 궤를 비슷하게 만들어 갔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최근에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만약에 여기서 좀 더 꺾인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가 직전 고점, 작년의 고점을 쉽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드려보자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높지만 작년의 고점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최근 보시면은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그 밑에 있던 종목군들이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긍정적인 의견이지만 작년 고점까지는 좀 어렵다. 다만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은 저도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SK하이닉스 전고점 24만 원 선까지 바로 돌파할 수 있기에는 조금 힘이 약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반도체 섹터 계속된 반등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CS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서 HBM과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다소 약해진 모습입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워낙 최근 많이 올랐기도 했는데 앞서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이 그래도 HBM과 유리기판 종목들은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이제 조금 특히 유리기판 쪽이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가 있을까요? 네, 저도 본부장님이랑 비슷하게 이제 반도체를 여름부터 계속 보수적인 관점을 보다가 이제 새해 들어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순환매가 나오는 흐름을 보고 반도체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 이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게 저는 좀 좋은 타임이다라고 볼 수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 사이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거는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관련 종목들은 또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순환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CES 이후로 이제 재료 소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단기 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보고 있고 지금 국내 시장을 봤을 때 우리가 크게 로봇주, 반도체주, 조선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도체가 이렇게 막 상승할 때 우리가 따라 붙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반도체를 매수를 하고 조선에서 조정이 나온 날에는 조선을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 순환매에서 조금 상승의 폭을 거둬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1분기 정도는 좀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분간은 반도체 섹터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저희가 원전과 신재생 관련 종목들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랜만에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미 양국 정부가 세계 원전 공동 진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거기다가 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합의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불면서 원전주로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하지만 원전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그 예산안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원전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좀 다시 올라가나 하는 생각에 신규 관점으로 대응해볼까 하시는 분들께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원전 쪽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먼저 드려보고요. 일단 원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기도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관심도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SMR이라고 하죠. 소형 모듈 원자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붙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들, 어제 같은 경우도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많이 변동성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 전력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이어질 경우에는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살짝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에너지원을 이제 간헐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원자력 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탈원전을 했다가 다시 한번 원전을 육성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이 아니고요. 유럽에서도 이탈리아라든지 몇몇 원전 쪽에 대해서 나는 이제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던 나라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원전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의 트렌드다라고 보신다라면 지금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저는 꽤나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체코 쪽에 대한 수주가 진행이 되면서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차익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거의 이제 반년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본다면 굉장히 작은 소테마 내에서 빠른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많이 못 오른 쪽을 우리가 굳이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올라오고 있는 자율주행도 많이 못 올랐지만 이 원전 쪽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꽤나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원전 쪽도 역시나 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그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원자력 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미국에서 어쨌든 제작 설계를 해주는 부분이고 제작 설계가 아니죠. 그 팹리스 기업들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설계를 가지고 제작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잡고서 한번 시장에서 요 원전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의 원전주들 참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장주로 삼고 앞으로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당선인이 풍력 시장에 관한 보조금을 전량 폐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 지원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금 두 섹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재도 태양광 관련 종목들은 강한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태양광과 풍력 이 두 업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지 풍력보다는 이제 그럼 태양광 중심으로 대응을 해봐야 되는 것일까요? 일단은 지금 바이든도 중국산 태양광 관세를 인상을 했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아마 중국 관세가 여전할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풍력에는 비관적인데 이제 태양광에는 조금 우호적이라서 이제 올해 태양광이 많이 조정을 받았고 이제 바닥에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분들을 다시 한번 좀 봐도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태양광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배경에는 이제 태양광 발전 제품의 이 원료로 쓰여지고 있는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 태양광 산업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면서 올해 국내의 태양광 이런 폴리실리콘 제조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이제 다수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러면서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닥에서 좀 상승 흐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전 세계의 이 폴리실리콘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며 시장을 지배해주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 수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가장 이제 시세가 좋은 게 대표적으로 태양광 관련주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제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는 것도 조금 어느 정도 소량 비중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내가 좀 오랫동안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태양광주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오늘 또 HD 현대 일렉트릭에 이슈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한 변압기 기업이 지분 매각을 검토한다는 소식 속에서 인수 후보군으로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 호재성 뉴스 아니야 하고 주가를 봤더니 지금 4%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이번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은 것인지 인수 후보군에 떠올랐다는 건 좋은 뉴스 아닌가요? 네, 좋은 뉴스이긴 한데 그동안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뉴스의 영향으로 빠진다라고 보기보다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을 받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대형 변압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상승 속도가 좀 더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우량한 기업들이나 나는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좀 더 탄력적인 종목군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엔 오히려 전선 관련주들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변압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전선주들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선주들이 요즘에는 수급이 좀 더 낮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오늘도 대한전선이라든지 몇몇 기업들 변동성이 잘 나왔었는데 장 초반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선 관련주 중에서는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었던 기업 중에서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 받는 게 매수의 기회이긴 한데 좀 빠르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변압기 쪽보다는 전선 쪽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압기 쪽보다는 전선주들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분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왜 움직이지? 전진 건설 로봇이 지금 20% 가깝게 급등하면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푸틴과 회담을 준비 중이다라고 발언을 한 사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 나와 만나고 싶어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는데 윤혜림 대표님, 회담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시세가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전진건설 로봇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재건주로 시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정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게 좀 이게 진심으로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뭐 테마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충분히 이 재건 섹터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의 대장으로 보여줬던 전진건설 로봇이 오늘 이렇게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서 기회를 찾기보다는 조금 후속주로 대동기어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대동기어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 국면이 있지만 5일선이 깨지지 않고 단기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재건 섹터도 충분히 우리가 테마로 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트레이딩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5일선에 깨지 않고 있는 대동기어를 특징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지금 세론 물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미리 지금 세론 물량이 나오는 것일까요? 지금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면서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어떤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냐면 작년에 강세를 보였었던 테크 기업들이 있죠.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올랐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올해도 이끌어 나갈까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는 살짝 물음표가 붙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게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저는 셀트리온을 필두로 한 바이오시밀러 쪽이라든지 비만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작년에 비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좋았지만 비만 쪽이 어떻게 보면 이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지속적인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바이오시밀러 쪽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캐파가 굉장히 커졌었어요. 당시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좋았었고 실제로 코스피의 의약품 지수라든지 코스닥의 제약 지수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나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밀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전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는 지금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시밀러라든지 비만 쪽 위주로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바이오시밀러와 비만 이 두 가지 키워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참 다양한 이슈들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